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1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간에 암호화폐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이러한 추가적인 변동성은 파월의 발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완화가 없으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미국의 경제 성장은 지난번 고용 데이터가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현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현재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의 소비를 저하시켜서 GDP를 감소시키는 부메랑으로 올 것이다 라고 시장의 분석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파월의 현재 경제 성장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가 없으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30분에 있을 미국 소비자 발표가 단기적 변동성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예측치를 봐서는 전달과 대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기적 변동성이 1차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수치가 예측치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밤 CPI 수치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관세 문제 등은 사실상 투자 시장에서는 저지하거나 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변동성에 주는 영향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시간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월의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파월이 임기 내에 CBDC를 허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점이나 디뱅킹 관행 종식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점을 발언한 점인데요. 디뱅킹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관행인데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종식이 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라는 발언입니다. 파월의 어제 발언을 보면 상당히 트럼프 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파월의 입장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입장도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연준을 독립적인 기관이자 협력 체제로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물론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관세 부과로 인해서 생길지 모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신중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연준의 경우에는 연준의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인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CBDC 발행 문제나 은행과 암호화폐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인정하고 동일한 움직임을 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의 장점은 전통 금융과 그리고 암호화폐 융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기관의 진입이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암호화폐 성장의 장점이 될 것이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 우려도 포함이 되지만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암호화폐 시장으로서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말 기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지난해 4분기에만 비교해서도 88% 늘어난 규모로 늘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FBTC의 경우에도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105% 증가시켰다는 소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진입의 속도를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코비샤나 증권거래소가 미국 SEC에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금을 결합한 수익률 스택형 ETF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투자 상품과 암호화폐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기관의 진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SEC가 최근 출범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60일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도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는데요. 이는 즉 지금 현재 미국 SEC에 태스크포스 팀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런데 태스크포스 팀이 새로운 위원장 폴 애킨스 없이 이러한 바이낸스 관련 해당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폴 애킨스가 위원장으로서 확정이 되면 해당 소송은 종료가 되거나 혹은 합의가 되거나 또 다른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는 게리 겐슬러가 사임 직전에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플이 교차 항소 브리핑을 4월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리플 입장에서 볼 때 교차 항소 브리핑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차 항소 브리핑을 준비한다는 것은 항소가 지속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폴 애킨스가 왔을 때 항소의 지속성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의 효율성을 보았을 때에도 미국 SEC와 협의하에 60일 정도의 소송 중단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추정 정도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60일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폴 애킨스가 4월에는 취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하에 계산된 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프로젝트 엘리시아가 XRP 레저 기반의 첫 부동산 실물자산 토큰화 풀을 출시했다라고 밝혔고요. XRP와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AUSD가 입금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실물자산에 대한 시동이 조금씩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시에 현지 시간으로 11일 XRP 레저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원장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긍정의 비전을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창립자가 XRP가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것인데 특히 XRP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테더의 몰락과 연관이 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가 규제 미준수로 유럽에서 상장 폐지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비록 테더가 현재 점유율이 최고지만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갈수록 글로벌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XRP는 규제 명확성과 함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는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기술과 규제만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신뢰와 함께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최대한 방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리플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함께 우위에 점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초긍정적인 소식은 우리를 기분 좋게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생태계를 잘 살펴보는 것도 투자자의 몫이다 라고 생각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